그리고 첫 줄 우리는 외부 세계 곧 물리적 실제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 게 우리는 이런 물병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런 여러 플라스틱이나 이런 출석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외부 이런 세계인 거고 물리적 실제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둘러싸여 있고, 근데 다음 문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접촉하고 그에 대해 지각하죠. 우리가 얘가 물병인 걸 아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접촉을 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느끼고 그 다음에 시각을 통해서 아 얘가 물병이구나 지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리적 실제가 지각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의 기본 가정이다.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이 물리적 실제 결국은 얘네들이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 주체인 인간과 그다음 이 외부 세계 물리적 실제는 당연히 독립된 거라는 게 가정이다. 이 세 문장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세 문장까지 핵심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이런 외부 세계, 다른 말로 하자면 물리적 실제를 감각을 통해서 얘는 이거네 라고 알 수 있구나 라고 짚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인간의 감각기관은 물리적 실제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물리적 실제 개념을 추론을 통해서 구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핵심인 부분이 결국은 추론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감각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결국은 추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실제 개념은 최종적일 수 없고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어떤 발견, 관찰, 실험 등이 나타남에 따라서 계속 개정되고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일 수 없다. 한마디로 물리적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로 이제 알 수 있지만은 그걸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런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성적 추론이라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근거들이 바뀌어 나가면 당연히 이성적 추론도 바뀌니까 물리적 실제 개념 자체도 바뀌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물리적 실제 개념을 뉴턴이 처음 이제 제시를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연구가 이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2, 3문단은 뉴턴 얘기를 하고 4, 5, 6문단이 이제 패러데이, 맥스웰, 그리고 아인슈타인 얘기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읽으실 때 가장 핵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 지문에서 그 인물들이 각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짚어보시면서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내용 일치 같은 것들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주목을 하셔서 이 지문 분석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가시면은 뉴턴의 물리적 실제 개념은 뉴턴이 역학 이론을 만들면서 공간, 시간, 입자라는 개념과 입자 간의 상호작용인 힘 개념을 통해 제시하였다.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줄 한 줄 읽는 것보다는 그냥 좀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뉴턴이 얘기를 했던 거는 공간, 시간, 입자 나오잖아요. 공간은 뭐냐면 뉴턴이 보기에 이 우리가 있는 교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비어있다고 본 거예요.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빈 진공 속에 있어. 근데 시간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작용하냐면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입자와 입자 간의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위치, 속도, 가속도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은 운동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모든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보는 게 뉴턴이 얘기하는 걸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뉴턴이 보기에는 입자라는 것들이 결국은 질점이라고 했죠. 이 뉴턴은 이 질점이라는 것들이 텅 빈 공간 속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력으로 인해서 계속 변해가고, 그렇게 계속 변해감으로써 운동하게 되고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미적분학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할 때도 순간 변화율 이런 거를 배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순간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변화를 했느냐를 알기 위해서 순간 변화율이란 개념을 만든 거잖아요. 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속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가속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등을 파악하려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시간 변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통해 위치, 속도, 가속도를 연결하여 물리적 실제를 다루는 길을 열었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뉴턴은 이제 광학 분야까지도 확장이 돼가요. 뉴턴은 광학 분야에서도 그의 물리적 실제 개념을 확장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지금까지 그냥 입자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가 광학까지도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광학은 결국 빛광자잖아요. 빛을 다루는 학문이 광학인데 그 빛을 어떻게 봤냐, 뉴턴이. 어떻게 봤겠어요? 입자로 봤겠죠. 그래서 뭐라 한다? 빛을 무게없는 입자로 보고, 그럼 입자로 본다면은 아까 이 문단에서 입자들의 작용을 어떻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입자 개념으로 이제 중력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빛도 입자래요. 그러면은 빛도 똑같이 입자의 작용처럼 나와가지고 물리적 개념이 나온다라고 볼 거 아니에요. 물리적 사건이 나온다고. 그래서 보면은 빛의 직진과 굴절, 분산을 입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입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했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뉴턴의 물리적 실제에 대한 관점은 18세기에 이르러 그의 뒤를 잇고자 하는 뉴턴주의 물리학자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결국 뉴턴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뉴턴주의자 물리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고, 그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 보면은 뉴턴주의자들은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뉴턴이 결국 죽고 나서 나온 게 뉴턴주의자들이니까. 근데 그 뉴턴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전기자기가 발견이 됐어요. 뉴턴 시대는 없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 전기자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들을 보고, 아, 그러면은 무게없는 입자로 어쨌든 빛을 봤으니까 뉴턴은 그걸 따라서 무게없는 입자와 그다음 전기자기들 사이에 작용하는 고유한 힘인 중력을 상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나가자. 그러니까 뉴턴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제 전기자기를 해석하는 데도 쓰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결국 2, 3문단의 지금 핵심을 보면은 뉴턴은 입자 개념을 들고 온 거죠. 입자적인 물리적 실제 개념을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뉴턴주의자들이 그 당시 새롭게 발견된 전기자기 그런 것들에 적용을 해서 일정의 성공을 거두었다 정도로 이제 한두